2020년 4.15 총선의 총 투표자 수는 2,912만여 명, 2022년 3구 대선에서는 3,405만여 명으로 493만여 명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증가한 투표자 중 당일 투표자는 고작 35만여 명이고 나머지 458만여 명은 사전투표자라는 기형적인 현상이 관찰됩니다. 선관위가 발행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응답자의 70.9%가 당일 투표를 했고 29.1%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투표 비율은 당일 투표가 59.2%, 사전투표가 40.3%였으므로 조사에서 응답한 수치를 대입해 환산해보면 진짜 사전투표 비율은 24.3%가 나옵니다. 원래보다 약 66%를 더 부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시 선관위가 발행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3구 대선에서 응답자의 60.6%가 당일 투표를 했고 39.4%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투표 비율은 당일 투표가 51.7%, 사전투표가 47.9%였으므로 조사에서 응답한 수치를 대입해 환산해보면 진짜 사전투표 비율은 33.6%가 나옵니다. 원래보다 약 43%를 더 부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사전투표자 수를 대폭 부풀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큰 괴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풀렸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KBS에서 실시한 2020 총선 기획조사에서 4.15 총선 때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을 비교해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조사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답하는 비율은 실제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투표를 하겠냐는 질문에 차마 안 하겠다고 답하기를 껄끄러워하는 응답자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4.15 총선 때는 어땠을까요? 40대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즉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쪽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50대부터 두 수치가 역전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조사에서 사전투표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나 실제 투표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60세 이상에서 부풀려진 가짜 투표자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조사에서 나온 투표율이 매우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60세 이상에서 100만 명 이상의 가짜 투표자가 더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표 부풀리기는 계속됩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기획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3구 대선에서도 4.15 총선 때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50대부터 조사 때의 비율과 실제 비율이 근소하게 역전되더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조사 때 사전투표 의향이 두 번째로 낮았던 60대의 실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투표 의향이 가장 낮은 70대 이상에서도 30대와 40대보다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 200만 표 이상이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젊은이에 비해 기억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몰래 투표자로 끼워 넣더라도 발각될 확률이 낮으므로 고령자층은 표 부풀리기의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투표자가 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망자도 투표자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4.15 총선 당시 세계 최고령자의 연령은 117세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제출한 서울 영등포을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134세를 비롯하여 세계 최고령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려 14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 참관인의 실제 기록입니다. 처음에 작았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집니다. 참관인이 계수한 투표자는 4,713명, 선관위 시스템의 투표자는 5,044명이었습니다. 7% 정도가 부풀려진 것입니다. 선거사무원이 개수된 수치를 알려준 덕분에 비교를 해봤더니 14% 정도 부풀려졌다는 참관인도 있었고 전산의 투표자 수가 10% 많았다는 참관인도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당일 투표자와 수백만 명이 늘어난 사전투표자.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투표에는 선거일에 앞서 미리 행하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에 행하는 당일투표가 있고, 사전투표는 다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로 나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해당 지역 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하는 사전투표이고, 관외 사전투표는 해당 지역 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하는 사전투표입니다. 간략하게 말해 본인 주소지 권역 내에서 하는 사전투표가 관내 사전투표, 주소지 권역 외에서 하는 사전투표가 관외 사전투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유권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관내 또는 관외에서 행하는 것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뿐입니다. 한마디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유일한 차이점은 투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성향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했듯이, 관내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고 관외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진보 성향이라는 식의 귀신신나라 까먹는 거짓 정보를 퍼뜨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에도 관내, 관외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정치 성향이 갈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래로 조작에 의해 꾸준히 그런 데이터를 쌓아온 데다가 투표 날짜도 다르고 사전투표 장려 캠페인 또는 반대 캠페인이 집단 행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 그리고 청년층이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이라는 통계와는 상반된 가짜 정보를 악용하여 사람들의 취약한 논리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그런 세뇌나 선동조차 시도할 수 없습니다. 궤변의 구실로 삼을 만한 요소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두 투표 간 득표율에 괴리가 있다든지 특정 정당에 편향된 경향이 발견될 경우 그것은 반박 시도조차 불가한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거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외 사전과 관내 사전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득표율 차이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의 관외 사전 득표율이 88%라면 관내 사전에서도 88% 언저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관내 사전 득표율이 35%라면 관외 사전도 35%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더 높게 나왔다면 그건 그쪽에서 조작이 더 심하게 일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4.15 총선 경남 지역을 살펴보지요. 우선 경합정당은 민생당, 무소속 등이 강세인 전라도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통합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득표율이 한 경합정당과의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득표율로 민주당과 경합정당의 득표율의 합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관외 사전 득표율이 51.6%라면 경합정당의 득표율은 48.4%가 되는 것이지요. 보시다시피 관외 사전은 민주당이, 관내 사전은 경합정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의 유일한 차이는 투표 장소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경남에서 민주당과 경합정당은 관외 사전에서 14만 표, 관내 사전에서 56만 표를 얻었으므로 관외 사전 투표자 수는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25%에 해당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처럼 5천만이 모집단인 여론조사도 고작 1000명 정도에게만 설문을 행하고 결과를 얻습니다. 그 정도의 표본수만 있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56만 명과 14만 명의 투표 결과가 상반되게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경남의 25개 시, 군, 구 중 이렇게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의 득표가 상반되게 나온 곳이 11곳이나 되는데, 이런 현상은 비단 경남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서 골고루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관내와 관외 득표율이 엇갈린 경우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관외 득표율이 관내보다 높은 지역은 얼마나 될까요? 전국의 329개 시군구 중 83%인 274개 시군구에서 민주당의 관외 사전 득표율이 관내 사전 득표율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관내와 관외의 관계는 던지는 횟수를 늘릴수록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대 50에 수렴하는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로
한쪽의 득표율이 높거나 낮을 확률이 50대 50에 비슷하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떨어진 83대 17이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요? 이외에도 조작의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예천의 경우 관외와 관내의 득표율이 무려 20%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내는 경합 정당에게 3배 가깝게 몰표를 주는 반면 관외의 득표는 엇비슷한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천 분들은 예천 밖에서 투표하게 되면 마구마구 민주당 사랑이 샘솟나 보지요? 이 정도면 이제 궤변을 늘어놓을 엄두도 못 내겠지만 여전히 선관위 대변인 노릇을 할지도 모를 간자들을 위해 흥미로운 증거 하나를 추가로 보여드리지요. 민주당의 관외 사전 전국 평균 득표율은 62.9%고 관내 사전은 58.9%입니다. 관외 사전이 4%포인트 높지요. 그리고 관외 사전의 조작 정도가 가장 심한 경북의 경우 무려 11%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 후보가 주로 통합당 외의 타 정당, 즉 민생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당선을 놓고 경합을 벌인 전라도 지역은 타 지역과는 전혀 다른 간랍하고 수섬입니다. 다른 정당 신경 쓰느라 통합당은 관심 밖이었던 걸까요? 희한하게도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의 관외 득표율이 오히려 관내보다 더 낮습니다. 1000번 양보해서 사전투표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궤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관외 사전 득표율이 관내보다 높은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치죠. 그럼 이제 전라도처럼 정반대인 경우는 뭐라고 둘러댈래?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전투표 당일 투표 간의 괴리는 차치하더라도 관내 사전, 관외 사전 간의 괴리 하나만 보더라도 2014년 이래로 이 나라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만약 4.15 총선 직후 언론이 소인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비상식적 괴리를 집중 조명하고 미배인 교수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여론을 제대로 이끌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작된 데이터가 쌓여 경향이 형성됐고 그 경향이라는 것이 비판 없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와 어둠의 세력이 결탁하고 정계와 언론이 묵인하고 사법부가 비호하고 국민들은 눈만 껌뻑이니 세계가 놀랄 희대의 대사기극을 너무도 쉽고 너무도 대담하게 벌여왔던 것입니다. 이 희대의 사기극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극악의 범죄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고 2022년 많은 애국 시민의 공분을 자아낸 7.28 법치 도륙 역시 세계 사법 역사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